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3년 국가직 7급 이제 오늘 마무리합니다. 2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들을 볼 거고요. 사실 어저께가 법령 문제가 되게 많았고 오늘은 좀 시사적인 내용들의 문제가 있어서요. 요거는 가벼운 느낌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1번 문제를 딱 봤더니 보이세요? 이번 국가직에 출제가 되었었던,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었었던 선지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직 7급에서 다루어졌던 선지들이 다시 9급에 재인용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지 보실 때 꼭 특히 법령에 관련된 선지들은 꼭 내 근거 법령 내용들 찾아가면서 해설지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꼭꼭이요. 자, 그래서 1번.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들을 수 있고 이건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게 된 것도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나타난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2회입니다. 3번 틀렸고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겸직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22번입니다. 재정 투명성에 관한 설명.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 아시겠지만 국가재정법의 재정 부분의 개혁 방안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죠. 그래서 재정 투명성이라는 것은 재정에 대한 정보를 그냥 공개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하고요. 적절한 시점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미 그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이었을 때 공개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2번, 2007년에 IMF의 재정 투명성 규약에 뭐가 있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게 있었구나. 예산 과정의 공개, 재정 정보의 완전성 보장,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 정부의 재정 통계, 일반 정부라고 한다면 중앙과 지방 둘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여기에 공공부문 제외하면 안 되죠. 공공부문을 포함해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통계를 연 1회 이상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국가재정법은 예산이나 기금에 대한 불법 지출, 국민 감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만약에 국민 감시로 이런 불법적인 지출들 줄이고요. 실제 예산에 대한 어떤 낭비를 해결했다. 이렇게 예산 성과금도 줍니다. 알고 계시죠? 자, 2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3번. 정부 신뢰나 시민 참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최근에 수기민주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비판행정학 담론이론 여기에 관련된 시민 참여에 대한 좀 시사적인 내용들이고요. 도덕성을 확보하는 것, 정책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정부가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모두 다 정부 신뢰에 대한 구성 인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막 다 외우실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정부 신뢰를 끌어낼 수 있는 구성 인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니은이 조금 어려워요. 이건 틀린 선지인데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적 신뢰도 있고, 상호적인 신뢰도 있고, 사회적 신뢰도 있는데, 대칭적 관계라는 것은 실제 정부와 민간이 다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대칭적 관계라는 의미인데, 신탁적 신뢰는 우리가 정부에게 무조건 신뢰를, 그러니까 정부에게 무조건 업무를 맡기면서 해주게 되는 신뢰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금 국민들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타나게 되는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막 다 보실 건 아닙니다. 신탁적 신뢰의 유형이 있구나.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의 유형이 신탁적, 상호적, 사회적 신뢰들이 있구나.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디귿 요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해서 공론 조사를 하기 위해 시민 대표수당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진행하는 것,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자, 무조건 다수결로 가지 말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자라고 얘기하는 수기민주주의의 사례입니다.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주는데요. 용도를 따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재원입니다. 내국세와 교육세의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고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 회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요. 제가 4번은 좀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을 모의고사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전하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지방소비세를 걷게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소비하는 지역, 다시 얘기해서 좀 수도권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의 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지방소비세는 아시겠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걷는 광역세의 형태죠. 그래서 지방소비세 도입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사이에 세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만든 게 아니고요. 요거는 수도권 지역,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거기서의 세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제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기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지방 소비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게 됐었는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에 틀린 선지는 그래서 4번입니다. 자, 25번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요. ICT, 정보통신기술이죠. 요거 행정 기반, 행정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들 중에서는 혼합현실이나 또는 정보자원 관리나 또는 1플랫폼, 2플랫폼이 아닌 제3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3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전 세계의 디지털화. 그래서 어디 개별 컴퓨터에 의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구성하는 형태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25번 내용은 업무 재설계의 내용이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지의 혼합 현실이 무엇인지 정보자원 관리가 무엇인지 제3 플랫폼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쭉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워낙 정보통신 관련된 팩트들은 이런 시사적인 용어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 이번에도 경험하셨죠? 블록체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너무 상세하게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뭘 지칭하고 있는 표현인지 읽어주실 수 있는 정도는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25번의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23년 국가직 7급 문제 전체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법령자료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지방자치법을 좀 보려고 해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은 봤는데요. 기방자치법에서 실제 출제가 되는 조문들을 좀 골라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지방자치법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세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